음, 손해평가사 시험인데 혹시 시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시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자료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해서 시험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은 보통 5월 말에서 아직 2023년도 내년 시험 개강 일정은 안 나왔거든요. 근데 대부분 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1차 시험을 보고 2차 시험은 보통 8월 말에서 9월 초 정도의 시험을 보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1차 시험에 합격을 해야지 2차 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1차 시험에서는 상법, 우리나라 대한민국 상법 중에서 보험편에 해당하는 내용만, 그리고 재해보험법, 그리고 농학개론 중에서 재배학하고 이렇게 세 과목을 1차 시험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격 기준은 과목당 과락이 40점, 과락 없이 세 과목 평균 60점이면 합격자를 선발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차 시험은 보통 합격률이 60에서 한 70% 정도. 보통 평균.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보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사람들이 1차 시험에 불합격됐다 해가지고 2차 수업을 못 듣겠다는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만큼 1차 시험은 여러분들이 한 2달 정도 강의를 들으면서 열심히 준비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인데 관건은 2차 시험. 그래서 오늘 강의하는 게 2차인데 2차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2차는 일단 1과목하고 2과목으로 구분해서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1과목이나 2과목이나 다루는 품목은 다 똑같아요.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인 67개 품목을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건데 다 똑같아요. 근데 시험을 왜 나누어 놨느냐? 1차는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2차는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 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면 과목 구성을 보면 1과목은 손해평가 말이 없는데 2과목은 손해평가란 말이 있네? 다르겠죠. 그래서 1과목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주로 공부하는 거고 2과목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보상하는 재해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액을 평가해서 지급할 보험금을 산정하는 과목이에요. 이거 조금 다르죠. 그래서 1과목을 이론 과목이라고 한다면 2과목은 계산 문제가 조금 주로 나와.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선생님, 나는 1과목을 주로 할까요? 2과목을 주로 할까요? 물어보면 본인 성향에 따라서 다 달라. 물론 2과목도 과락이 40점이고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1, 2과목 모두 이 과목 모두 단답형 5문제. 다음에 서술형이 5문제가 나오는데 단답형 5문제는 한 문제당 배점이 5점. 그래서 25점이 배점이 되고요. 서술형은 한 문제당 배점이 15점. 그래서 75점. 그래서 합쳐서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과목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까지 주로 시험 문제를 보면 1과목은 이론 위주의 시험 문제가 많고, 2과목은 그런다고 해서 1과목에 계산 문제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데 주로 이론 위주의 시험이고, 2과목이 주로 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들이 서술형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학생들이 선생님 나는 1과목을 더 열심히 할까요? 2과목을 더 열심히 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나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고등학교도 문과였고 대학도 인문 계열이었으면 아무래도 1과목하고 더 익숙할 거고, 이과나 이공 계열이었으면 2과목하고 더 익숙할 거고, 그건 본인들이 선택해서 하는데, 우리 시험이 가장 난점이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시험 봤던 것들은 대부분 객관식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1차 과목이 객관식이거든요. 1차는 고맙게도 사지선다형입니다. 문항이 4개만 나와요. 5개 나오면 더 헷갈리는데 사지선다형이고, 그래서 1차 시험이 부담이 조금 덜하죠. 근데 2차 시험은 100%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본 학생들 이야기에 의하면 시험 문제를 몰라서 못 썼다 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어. 알겠는데 빨리 써지지 않고 익숙하지 않아서 답을 못 썼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험은 항상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적자생존이란 말을 많이 해. 적자생존이란 말이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하는 말이 아니고, 적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적자생존이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저는 꼭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지금 보통 그 문방구의 연습장 보면 한 200페이지 정도 되죠. 갱지로 되어 있는 그 연습장을 한 20권 정도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다 쓰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국가자격 시험에서 2과목 가지고 시험을 보는 시험은 손해평가사가 아직까지는 유일합니다. 2과목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한 과목이지. 1과목, 2과목 나눠놨지만 이 2개가 다 합쳐서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인 67개 품목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업무방법서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업무방법서 다 합쳐봤자 1과목, 2과목에서 3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시험 범위가 얼마나 좁아요?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시험만 하더라도 과목이 7과목. 근데 이건 한 과목이야, 어떻게 보면. 아직 손해평가사 시험이 올해 8회 시험 봤어요. 그리고 내년에 9회 시험인데, 아직까지 시험 시행 초창기고 하다 보니까 과목도 적고, 그렇게 난이도가 물론 높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난이도가 높은 건 연습이 부족해서 쓰는 연습. 그리고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어려운 거고. 이것만 극복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손해평가사 시험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에요. 혹시 뭐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거? 시간은 과목당 1시간, 2차 시험인 경우에. 그래서 120분 간 20문제를 풀어야 돼요. 2차. 네. 내년에 2차 보려고. 1차 시험에 한 번 합격을 하면 그 다음에 치루어지는 1회 시험에 한해서 1차 시험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은 1차 시험이 25문항씩에서 나오든가 20문항이든가 25문항이든가요. 20문항에 3과목이니까 60분, 1시간 시험 보는 거. 그래서 2차 시험이 2시간인데 2시간 시험 보는 요령도 앞으로 공부하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9시까지 듣고 나갔어요, 그럼. 그리고 나머지는 동영상으로 들으시면 되니까. 자, 오늘 받으신 유인물,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 개관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오리엔테이션 자료냐 하고 여쭤보실 분들도 계세요. 오리엔테이션 자료가 아니라 이것도 업무방법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면서 알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유인물로 만들었어요. 이것도 시험범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범위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누어 드리는 이런 유인물들은 여러분들이 차곡차곡 모아서 놔두시면 요약서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시험 보실 때. 자,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자의 자격과 요건을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계약자는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이나 법인,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계약자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가끔 사례 문제에서 이 계약자를 찾는 문제가 가끔 나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실제로 내가 농토를 빌려서 농사를 짓든 내 땅에서 농사를 짓든 간에 실제로 농사를 짓는, 실제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만 될 수 있다 하는 거.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갑돌이가 B라는 사람한테 이 농지를 임차를 해줬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농사를 B가 짓고 있어. 이랬을 때 농사를 짓고 있는 B라는 사람이 계약자가 될 수 있지, 아무리 내 땅이라고 자 내가 계약을 하고 싶다 해도 계약자는 될 수 없다는 거. 실제 경작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계약자가 되는데,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면 말이죠, 국가에서 농작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보험료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보험이에요. 정책보험이 되다 보니까 일정한 자격이 갖추어져야지 보험료를 지원을 해주겠죠. 국가에서.
국민 세금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 별표 쳐놓으시고, 그 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아까 제가 잠깐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이 67개 품목이라고 그랬죠. 67개 품목이지만 이 67개 품목이 모든 품목을 전국에서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을 감자는 전국이고 고랭지 감자란 품목이 있어요. 이 고랭지 감자는 주산지가 강원도예요. 그래서 이 고랭지 감자가 보험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실시 지역, 즉 보장해주는 지역은 강원도예요. 마찬가지 봉감자는 전남 보성이 주산지예요. 그래서 보성 지역에 한해서 보장을 해주고 있어. 근데 내가 이 전라도에서 고랭지 감자를 키우면서 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그러면 해준다, 안 해준다? 못 해주겠죠. 사업 실시 지역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그 말이 1번, 보험에 가입하려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지역이 해당 농작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이 실시되는 지역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사업 실시 지역에 있어야 된다. 자, 두 번째, 사업 실시 지역에 있다 손 치더라도 정작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 만약에 그 사업 실시 지역에 농작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조그만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까지 보험에 가입을 해준다면 보험 운영상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일정 규모를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는데, 일단 가격 기준, 보험 가입 금액, 가격이라고 하는 것보다 보험 가입 금액 기준, 다음에 보험 가입 면적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뒤에 나와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런데 보험 가입 금액 기준으로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품목, 100만 원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품목, 50만 원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품목으로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대부분은 200만 원 이상인데 100만 원 이상인 품목하고 50만 원 이상인 품목이 몇 개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공부하면 100만 원 이상인 품목하고 50만 원 이상인 품목만 공부를 해 놓으면 되겠죠. 왜? 다른 거 대부분 200만 원이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100만 원이나 50만 원만 물어볼 거니까. 자, 그리고 면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 가입 면적이 시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거, 또 3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거,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품목,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즉 내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싶어. 근데 내가 가입하고자 하는 농작물이 그 지역이 사업 실시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 가입 금액 얘들 미만이면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 이상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정책보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가입하려고 하는 해당 농작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만약 시험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
세 가지 이상 쓰시오 한다면 저 세 가지를 적어야 되겠죠. 이게 가입 자격하고 요건이고요. 아까부터 제가 67개 그러는데 그 67개가 어떻게 구분이 돼서 67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험 대상 농작물은 옛날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뭐 식량, 과수, 채소, 버섯 이렇게 구분 안 했었어요. 근데 올해 업무방법서가 개정되면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놨길래 올해 한번 시험에 나올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시험엔 안 나왔어. 그러면 내년 시험에 나올 수 있겠다는 이야기죠.